커피와 거리를 잠식한 수많은 커피 전문 매장들. 이제 커피는 현대인들의 일상이고 습관이 돼버렸다. 많을 때는 4잔까지는 마시는 편이에요. 하지만 출근길에 식사 후에 기분 따라 즐기고 싶지만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한 잔의 가격이 적잖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 맛있다. 이 맛있는 커피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비법이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지식 발굴 프로젝트 오늘의 커피 지식인 장대웅씨. 맛있게 커피를 집에서 즐기는 노하우 지금 만나보시죠. 핸드드립 커피를 처음 마셔봤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맛있는 커피 나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한때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대웅씨. 그러나 커피를 만나고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 언제 어디서나 늘 커피와 함께했던 그는 커피 사랑의 취미를 이어 2011년 커피 전문 매장을 오픈하기에 이른 것이다. 마을 어귀에 위치한 그의 커피숍. 손님들의 발길로 늘 북적이는데 고소하고 뒷맛이 좋아서 많이 애용해요. 안 느끼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모두가 극찬하고 있는 장대웅씨의 커피. 원두 로스팅에서 추출까지 대체 그에겐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걸까? 바로 커피의 맛과 향을 좌우하는 신선한 생두 선택에서부터 열을 가해 볶아내는 로스팅 과정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고민하고 신경을 쓴다는데, 하지만 원두도 다 같은 원두가 아니다. 원두를 하나 만져서 이렇게 쪼개볼 수가 있어요. 이때 바로 코에 가져다 대서 향을 맡았을 때 좋은 원두는 고소한 향이 납니다. 직접 원두의 맛을 보는 것도 확실한 원두 구별법이 된다. 씹었을 때 처음에는 고소한 맛이 나고 조금 더 씹었을 때는 끝에 단향이 올라옵니다. 육안으로도 좋은 원두와 나쁜 원두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좋지 못한 원두는 유달리 짙은 색과 산화작용으로 인한 반질반질한 특유의 윤기가 돈단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커피 집에선 마실 수 없다는 게 아쉽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카페에 있는 이 커피를 집에서도 그대로 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장에서 얼마 멀지 않은 대웅씨의 집. 그는 커피 마니아답게 희귀한 로스트 기구 등 가정용 커피 기구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카포트 같은 거는 좀 더 가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굵게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의 종류에 따라 입자의 굵기를 조절하면 커피의 맛을 한층 더 살릴 수 있다는 사실. 가스레인지 불 위에 올려놓고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기구인데요. 가정에서 에스프레소를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 기구들을 구비해서 사용하는 가정이 많지 않을 터. 그래도 걱정은 금물. 지금부터 공개하는 노하우를 잘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집에 로스팅할 수 있는 기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됩니다. 생활 편의점 가시면 이런 밑에 모양 그거 하나 뭐 1,500원 정도 그런 게 있는데 그걸 2개를 사세요. 2개 사셔서 아래 위로 붙이셔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수망의 럭셔리한 변신! 이 정도가 요 수막 로스터의 적정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한 컵에 약 130g의 생두가 들어가는 종이컵을 이용해 계량하는 것도 방법. 이젠 신나게 흔들어 주세요. 그런데 대체 집에서 로스팅하면 뭐가 좋은 건가요? 다 볶은 신선한 커피를 집에서 잘 즐기실 수 있다. 가격 또한 생두를 구입할 경우 약 80% 정도 저렴해진다고 하니 가정 로스팅 욕심낼 만하다. 저는 수망도 없다. 근데 커피는 너무 볶아서 먹고 싶다. 그러면 요 양면 후라이팬을 예열을 해주세요. 예열해 줄 때 처음부터 강불로 예열해 주시는 것보다 열이 골고루 전해지기 위해서 약불로 5분, 중불로 5분 이렇게 예열을 해 주시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런 결이 있으면요, 요 플랫한 데보다 요 결에 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원두의 색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관건. 자, 로스팅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네, 색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초록색에서 시작했던 공이 벌써 노래졌죠? 그런데 가정 로스팅의 유일한 단점이 있다고요? 다 좋은데요. 단점은 힘이 들다. 하지만 가정에서 손쉽게 커피를 한번 볶아볼 수 있다. 약 12분간 원두의 색의 변화와 다닥다닥 익어가는 원두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로스팅 끝! 여기서 잠깐! 수망이나 양면 프라이팬도 여의치 않다면 전기밥솥 이용도 가능. 예열 후 밥솥을 흔들어주며 로스팅하면 된단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포인트까지 로스팅이 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재빨리 식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로스팅이 더 진행이 되지 않고 또 콩이 타지가 않습니다. 냉풍으로 작동을 한 다음에 볶은 콩도 다시 보자. 드라이기나 부채를 이용해 잘 식혀주는 것도 포인트. 분쇄기 없이 커피를 곱게 가는 방법, 바로 절구를 이용하면 된다. 원두를 조금씩 넣어가며 빻으면 되는데 입자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절구 분쇄의 가장 큰 장점. 드립이나 커피 메이커를 할 때는 요 굵기가 가장 좋습니다. 절구보다 좀 더 간편한 분쇄를 원한다면 가정용 분쇄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다만 절구보단 입자가 살짝 두터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육안으로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원두가루, 그거 참 신통방통하네. 이 필터 접는 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내 몸 쪽으로 이렇게 두신 다음에요, 한번 접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접어줘요. 접어준 다음에 얘 옆구리를 사정없이 꼬집어줘야 돼요. 네, 이렇게 꼬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반대로 한 번 더 접어줍니다. 한 번 더 접어주고 또 사정없이 꼬집어줍니다. 필터 접기에도 노하우가 있다. 바로 디테일한 손짓.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 맨 끝, 얘 맨 끝, 얘를 내 몸 쪽으로 해서 한번 꼬집어주세요. 한번 이렇게 꼬집어줍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내 몸 쪽으로 한번 꼬집어줍니다. 그럼 안에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필터 안의 원두가루가 커피를 추출하는 수증기 열을 고루 받을 수 있어 커피 맛 또한 훨씬 좋아진단다. 자, 커피 메이커가 없다면 종이컵 핸드 드립에 도전해보자. 물을 그냥 부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왈칵 붓지 말고. 종이컵도 드립포트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것. 핸드드립 커피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드립 서버가 필요하고, 그 위에 올려놓는 드리퍼가 필요하고, 또 물을 부을 수 있는 드립 포트가 필요하고, 그렇게 필요한데, 이렇게 종이컵을 이용한 핸드드립 커피는요, 장소를 떠나서 회사에서도 산에서도 집에서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믹스커피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요? 갑자기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집에 어떤 차를 품있게 대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집에는 믹스커피 딸랑 2개밖에 없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믹스커피에 뽀송한 우유 거품을 올려 카푸치노로 변신시켜주는 것인데, 펌프질을 몇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대된다, 기대돼. 됐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초콜릿 가루까지 솔솔 뿌려주면 비주얼까지 완벽한 믹스 카푸치노 완성! 그런데 주의할 게 있다고요? 이런 거품기나 프렌치 프레스 어떤 거든 우유 거품은 잘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얘가 젖어 있을 때는 안 돼요. 아하, 마찰력이 중요하기 때문. 그 다음에 우유는 냉장고에 들어있는 차가운 우유를 바로 꺼내서 쓰셔야 됩니다. 우유가 미지근하면 거품이 잘 안 납니다. 와우, 그야말로 환골탈태.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아, 진짜 맛있다. 아유, 그렇게 맛있어요? 장대웅 씨는 말한다. 자신이 내어놓은 커피 한 잔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길을 선택했다고. 집안에 늘 은은하게 머무는 향긋한 커피 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직접 내린 커피 한 잔.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노하우가 때론 사랑하는 사람을, 주변을 미소 짓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